안녕하세요. 공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구에서 나와 그대로 직진하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정말 많이 춥죠? 이런 날씨엔 숲길을 산책하기도 힘들고 또 산을 오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기에는 또 너무 답답하고 가끔씩 몸을 움직여줘야 건강에도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에 온 가족이 함께 천천히 둘러보기 좋은 도심 속 산책 코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산책 코스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추억도 소환할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와 함께 역사를 알려줄 수도 있는 아주 유익한 코스이니 다가오는 설 명절에 부모님과 자녀분들에게 점수 따고 싶으신 엄마 아빠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종로 귀금속 상가를 구경하며 3분 정도 걸어가면 앞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장소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어르신들의 홍대로 불리는 곳이자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근대식 공원, 그리고 1919년 일제에 대한 최대 규모의 민족 저항 운동이었던 3.1 운동의 근원지인 탑골공원입니다. 이제 3.1문을 통과하여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탑골공원에 들어서니 바닥 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2025년에도 명불허전 공사 산책이네요. 탑골공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1 운동의 근원지이자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3.1 독립선언서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밝힌 선언서로 만세 시위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탑골공원 안쪽 중심부에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전인 1902년에 건립된 팔각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팔각정에서 당시 학생 대표였던 정재용 선생이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2에서 배우 공유님이 열연한 장소로도 등장했었는데요. 각 시대마다 공간의 쓰임새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늘 우리 곁을 지키고 있음에는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이제 팔각정 뒤에 있는 거대한 유리로 보호되고 있는 탑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맞습니다. 바로 숭례문이죠. 그럼 국보 2호는 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국보 2호는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탑골공원은 1467년 세조의 왕명으로 지어진 원각사라는 사찰이 있던 곳이었는데요.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원각사 건립과 함께 건조되었습니다. 높이 약 12m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우리나라 석탑의 일반적 재료가 화강암인데 비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탑 구석구석에 표현된 화려한 조각이 대리석의 회백색과 잘 어울려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탑골공원을 예전에는 파고다 공원이라고도 불렀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 때문인데요. 아시아 국가에 있는 사찰의 탑을 영어로 파고다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 탑골공원의 첫 이름은 파고다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파고다 어학원이 처음 생긴 것이었죠. 그 밖에도 탑골공원에서는 원각사지 대원각삽이나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사용되었던 우물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늘 가까운 곳에 위치하지만 무심코 지나치기만 했던 탑골공원에 오랜만에 들르셔서 잊고 지냈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한 번쯤 되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탑골공원의 관람 시간은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점 산책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제 탑골공원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하려고 하는데요. 들어왔던 3.1문으로 다시 나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익숙한 건물 하나가 보이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신 종로의 터줏대감이자 예전 약속 장소로 많이 쓰였던 종로 금강제화 건물입니다.
하지만 금강제야도 매장을 빼고 지금은 뒤에 보이는 신축 건물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실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친구들과 이곳에서 많이 모였었는데 저의 추억이 또 하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파고다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이곳에는 파고다 아케이드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파고다 아케이드에는 악기상과 양장점 등이 있었고 당시의 생활 수준에서 볼 때 고급으로 분류되는 기호 물품을 파는 상점이 많았습니다. 또 소공동 반도 조선 아케이드, 공평동 신신백화점과 더불어 서울의 3대 쇼핑 아케이드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독립운동 사적지인 탑골공원을 훼손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끝없는 지적으로 인해 1983년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탑골공원 담장을 따라 조금만 걸어가면 앞쪽에서 익숙한 건물 하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서울 종로구 3일대로 위에 위치한 낙원상가입니다. 1969년에 준공된 낙원상가는 세운상가와 더불어 우리나라 1세대 주상복합 건물을 대표하는데요. 그럼 이제 낙원상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부터 눈이 휘둥그레지는 악기들을 볼 수 있는 이곳 낙원 악기상가는 원래 낙원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낙원동 일대 재개발과 함께 지금의 3일대로를 공사하게 되면서 시장은 철거되었고 그 후 낙원상가가 건립되고 낙원시장에 있던 상인들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970년대 초 정부에서는 전국에 풍금과 피아노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에 악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고다 아케이드에 악기상가가 들어섰고 파고다 아케이드가 철거된 후에는 그곳에 있던 악기상들이 이곳으로 옮겨 300여 개가 넘는 상점이 있지만 악기 전문 상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피아노와 기타는 물론 지금 보시는 색소폰을 비롯하여 각종 관악기와 드럼 그리고 앰프들까지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소시적에 매력적인 저의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와 함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타줄을 튕기며 묻 여성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었는데 거짓말. 그래도 한때는 기타 치는 걸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기타는커녕 핸드폰 자판 누르는 것도 힘드네요. 국내 최대 규모의 낙원 악기상가는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굳이 악기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으니 추운 겨울 따뜻한 낙원 악기상가에 오셔서 눈도 귀도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악기상가로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가 계단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작은 골목을 따라 앞쪽으로 조금만 가면 세월과 정감이 느껴지는 영화 포스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영웅본색 다들 기억하시죠?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우 올리비아 하센님 그림도 있네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은 물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포스터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낙원상가에 영화 포스터들이 붙어있는 이유는 건물 내부에 추억의 영화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같이 영화관으로 가보실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안내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1969년부터 2005년까지 허리우드 극장이 운영되었지만 2009년부터 고전 영화관으로 탈바꿈한 뒤에는 실버 영화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 종로에는 다양한 극장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얼마 전 종로 산책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단성사, 피카디리, 서울극장 등과 함께 허리우드 극장 또한 서울 시내 10대 개봉관 중 하나로 종로와 충무로 일대 영화의 역사를 대변하는 장소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에 의한 어르신들의 극장이라는 표어로 출발한 실버 영화관으로 바뀐 후에는 55세 이상의 관객은 입장료 2,000원이며 학생은 5,000원, 그리고 일반인은 7,00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에 추억의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55세 이상 어르신과 동반하며
일반인도 2,000원에 입장 가능하니 온 가족이 함께 오시면 더욱 좋겠죠. 낙원 상가의 6층부터 15층까지는 낙원 아파트라는 이름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5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지내온 건물이지만 아직도 안전진단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큼 튼튼하다고 하니 어찌 보면 요새 지은 건물들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낙원 상가에는 악기 상가와 실버 영화관 이외에도 숨겨진 장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나오는 이곳은 낙원 지하시장입니다. 낙원 지하시장에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맛집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아직 점심시간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이곳 식당들은 음식 맛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도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져서 이곳에서 좀 쉬었다 갈까 했지만 아직은 소개해드릴 곳이 많기에 아쉬운 마음을 안고 발길을 옮겼습니다. 낙원 지하시장에는 맛집 외에도 신발 가게와 잡화점은 물론 정육점과 채소 가게 등의 다양한 상점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아니, 이곳에 누가 시장을 보러 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낙원동, 익선동, 인사동 등 인근의 식당들과 주민들이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요즘의 쇼핑몰처럼 세련되고 멋진 모습은 아니지만 옛 재래시장의 분위기를 느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니 낙원 상가에 오시면 지하시장에도 꼭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시장 구경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낙원 지하시장 구경을 마치고 계단을 따라 올라간 뒤 횡단보도를 건너면 낙원 아파트의 출입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입주민만 출입이 가능하기에 밖에서만 촬영이 가능했지만 낙원 빌딩이라고 쓰여있는 간판을 보며 그 세월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낙원 상가 산책을 마쳤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안곡역 방향인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낙원 상가 위쪽에서는 익숙한 이름의 간판을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집 주변에 낙원 떡집 하나쯤은 다 있죠? 바로 이곳이 전국 낙원 떡집의 원조 가게입니다. 사실 저는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곳 떡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분도 신기한지 한참을 보다 가시더라고요. 이제 보도를 따라 계속해서 직진하겠습니다. 낙원 떡집에서 안국역 방향인 북쪽으로 약 3분 정도 걸어가면 전통 담장과 기와로 이루어진 작은 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운영궁입니다. 운영궁은 흥선대원군이 머물렀던 집이자 고종이 태어나고 12세까지 살았던 곳인데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운치 있는 운영궁을 배경삼아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계셨습니다. 운영궁에는 주요 건물 몇 채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노안당으로 흥선대원군이 사랑채로 쓰던 곳이자 고종 즉위 후 주요 개혁 정책이 논의되었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번에는 운영궁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건물인 노락당에 왔는데요. 노락당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래 중 하나인 친형례와 봉형례가 거행된 곳이며 가족들의 회갑이나 잔치 등 각종 중요 행사 때 사용된 곳입니다. 노락당 뒤쪽으로는 서양식의 높은 건물을 하나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건물은 일제가 한일 합병에 앞서 황실 인사를 적극적으로 회유하기 위해 만들어준 운영궁 양관입니다. 운영궁 양관은 몇 해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극중 저와 닮은 분이 사는 집으로 나왔는데 아시죠? 저와 비슷하게 생긴 공유님이 사는 집으로 나왔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슨 실언을. 이외에도 여성들만의 사적 공간이었던 1호당과
운영궁의 모형, 그리고 생활 유물 등을 볼 수 있는 유물 전시관도 있는데요. 운영궁은 휴가 내린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료 또한 무료이니 인사동과 낙원상가 등 이쪽 동네에 구경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왕실 문화의 전당인 운영궁에도 들르셔서 그 역사를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운영궁을 나와 다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낙원상가 방면으로 약 1분 정도 걸어오면 횡단보도가 보이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 저 멀리 보이는 붉은색의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동학의 뜻을 계승, 발전시킨 한국 민족 종교의 교당이죠. 항일운동의 거점이 천도교 중앙대교당입니다. 1921년에 바로크풍으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모습의 중앙대교당은 민족의 힘으로 지은 가장 큰 건물이자 1920년대 서울의 3대 건물 중 하나로 뽑힐 만큼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곳인데요. 대교당 안쪽에는 중간에 기둥이 하나도 없어 더욱 웅장하고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종교적 가르침을 설파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년,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운동들이 있었던 것은 물론 독립선언서를 배부하거나 3.1운동 성금을 모으는 등 항일운동의 거점이었던 곳이지만 이곳이 이런 역사적인 장소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민족 정신의 보루이자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묵묵히 지켜보아온 천도교 중앙대교당에 한 번쯤 와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제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쪽에 있는 작은 샛길로 나가겠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뒤 오른쪽으로 돌면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인사동 골목으로 이어지는데요. 인사동 골목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 자세한 설명 대신에 거리의 풍경 모습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동 필수 코스인 쌈짓길,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와보네요. 건물의 4층 전체가 빙빙 도는 골목으로 이어진 덕분에 쌈짓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길을 따라 한국의 전통 공예품과 다양한 소규모 상점들이 이점에 있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참 이색적이고요. 이제 쌈짓길을 나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산책의 마지막 장소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인사동 상점들을 천천히 구경하며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인사동 골목 남쪽 초입으로 오면 교회 표지판을 보실 수 있는데 이곳이 오늘 마지막 산책 장소인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는 1893년 미국인 선교사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 의해 공골당 교회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는데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모삼렬이라고 합니다. 사무엘 무어 사무엘, 무어 사무엘, 모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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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삼렬. 이해되시죠? 승동교회 설립 초기 당시 유교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중 하나는 당시 계급사회에서 최하층 계급인 백정도, 양반계급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919년에는 당시 경성의 각 전문학교 대표자들이 교회 지하에 모여 3.1운동의 지침과 계획을 논의한 바가 있으며 또 대한여자기독교 청년연합회가 승동교회에서 창립되어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봉사의 일익을 담당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큰 역할을 한 승동교회는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수리하고 고쳐 지어졌으나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나 구조는 변함이 없이 매우 좋은 보존 상태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탁골공원과 낙원상가, 운영궁과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둘러본 뒤 인사동 골목과 승동교회를 산책해 보았는데요.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하여 지금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함께해온 역사적인 장소들의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즐거운 산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동교에서 나와 골목을 가로질러 건너가면 앞쪽에서 인사 마당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마당을 통과하여 조금만 더 걸어가면 오늘 산책의 시작 지점이었던 낙원산과 탑골공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 후 너무 춥고 배고파서 낙원상가 옆 돼지국밥집으로 달려갔는데요. 8,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고기가 듬뿍 들어간 이 집 국밥. 국밥부 장관으로서 강추합니다. 하하.